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1월 12일 금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1일 도쿄에서 31명, 카나가와 14명, 사이타마 8명, 치바 7명, 오사카 64명, 홋카이도 8명, 오키나와 3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2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사이타마, 오사카, 도쿄, 토치기에서 각각 1명, 이렇게 총 4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본 내 누적 확진자 수는 172만 5,302명, 누적 사망자 수는 18,335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9일 전국에서는 속보치로 32,393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 확인된 신규 감염자는 31명으로 지난주 목요일에 14명보다 17명 증가하였습니다. 하루 감염자 수가 50명 이하로 내려간 것은 26일 연속입니다. 또 최근 일주일 감염자 수 평균은 25.6명입니다. 한편 70대 남성 1명이 사망하였으며 중증 환자는 1명 감소한 9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38만 1,900명, 누적 사망자 수는 3,158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위드 코로나의 세계에서 어떻게 일할 것인지, 아키타현의 작은 마을에서 새로운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키타현 하포초의 특산물 파의 출하 작업 현장에서는 고령자 가운데 40대 남성이 눈에 띕니다. 일을 시작한 지는 이틀째라고 합니다. 不良品をいくつか作っちゃったなってことで、あとは結構重たいんで、昨日からやったとこなんで筋肉痛になりました。 지금까지 계속 컴퓨터 앞에서 일해온 콘도 씨에게는 중노동입니다. 하지만 기존 직장을 그만둔 것은 아닙니다. 작업을 조금 빨리 끝마치고 그가 향한 곳은 민박집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정장 차림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急にパリッとした格好になりましたね。ここからは本業です。本業での関係者とオンラインでちょっと会議をします。それがソリューションとした形になっていて初めて進捗ステータスの見えるか. 사실 콘도 씨는 아이치현에 살고 있는 기술 관련 기업 회사원입니다. 본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부업으로 농사를 하는 아키타현의 새로운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本業とは全く関係ない業種に一度飛び込んで、実際に体を動かしてみて、本業に返せる部分があればいいし、コロナっていうのがあって今のままの生活を続けていいのかなっていうのをもう一度自分に見つめ直すきっかけにはなりました. 체험 사업의 이름은 반농 반X로 아키타현이 민박 요금과 5만엔까지 교통비를 부담하고 농사에 대해서는 시급으로 850엔을 지급합니다. 이날은 현의 직원이 시차를 나왔습니다. 自分のお仕事も泊まる場所でやってもらいたいなっていう意図があったんだけど、できそうな感じですかね。通信も問題なくて、騒音なんかも配慮いただいてるので、そうですか。申し分ない感じ。申し分ない感じですか。会社でもリモートワーク推奨されて、もう通勤地と住む場所っていうのの距離っていうのはもうほとんど重要じゃなくなってきてるので。 이 사업에 대해 지역 농가의 반응은 大変ありがたい。この皮を炊くってくれる人がいなければ、その日できる製品が少なくなるんですよ。機械だけでもうできるんだけれども、コストが倍になるんです。今はなかなか人手っていうのはパートの人もなかなかな、みんなこれからなってるもんだから。 아키타현에서는 인구 감소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최신 조사에서는 인구 감소율이 사상 최대의 감소폭이었습니다. 人口減少の中では人手不足っていう問題もあると、経済が人もその首都圏に集中している、そこの差をハンデをどうやって埋めていくかっていうことをずっと考えている中で、デジタルという力を活用してそこの差を補っていくという. 디지털화에 따른 도시와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키시다 총리의 주도 정책도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デジタル田園都市国家構想は新しい資本主義実現に向けた成長戦略の最も重要な柱です. 인프라의 정비와 함께 원격 의료나 스마트 농업과 같은 대응에 대한 지원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도시와 지방의 격차가 거론되는 가운데 도쿄와 이별을 선택한 기업도 있습니다. 한 닭고기 가공식품 업체는 이바라키현 츠쿠바 미라이시로 거점을 옮겼습니다. 東京にいる時もやっぱりその毎日の通勤の時間がやっぱりなかなか大変ですし、都内に通勤できますけども、営業活動は郊外にまた出ていかなきゃいけませんから、それやっぱり時間的にも無駄じゃないですか。ですからやっぱそういう効率をなんかこう見直したいなっていうのが。 40명 넘는 영업사원 대부분이 텔레워크 중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情報はもういろんなところで手に入りますし、地方に来たからうんぬんっていうのは特別は、逆にいろんな発想で、こういう自由な空間で仕事ができる。 츠쿠바 미라이시는 도쿄까지 전철로 40분 정도로 접근성도 좋고 지가도 싸기 때문에 경비도 30%가량 삭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健康に気を使う時間ができたなっていう感じは安くて広くなって快適ですごく風の通り抜けるようなマンションに住めるようになった。 조사회사인 테이코쿠 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이렇게 수도권에서 본사를 이전한 기업은 9월 시점 276개사입니다. 이대로라면 과거 최고의 페이스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민당의 호소다파 회장에 11일 아베 전 총리가 취임하며 아베파가 탄생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당내 최대 계파의 수장이 되며 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2차 키시다 내각 출범으로부터 하룻밤 지난 이날 아침 스가 전 총리가 관저를 찾았습니다. 스가 씨의 도착에 맞춰 키시다 총리는 직접 마중을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약 20분간의 회담 후 또 키시다 총리는 직접 나와 배웅을 하며 상당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대체 무슨 얘기가 오간 것일까요?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が良くなってきたと、それに対してのお礼と、今後とも協力してほしいと、そういうことでした。 키시다파의 한 의원은 이렇게 추측했습니다. 반키시다적 움직임이 느껴지기 시작한 것 아닐까. 그래서 회유하기 위한 것일 것이다. 총재 선거에서 스가 전 총리는 코노타로 씨를 지원하며 키시다 총리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스가 전 총리. 정권 운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 개선을 모색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당내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가 11일 아베파로 변신하였습니다. 世界の真ん中で輝く日本を次の世代に引き渡していくために党内最大の政策手段として皆さんと共にその責任を果たしていく 9년 만에 파벌에 복귀한 아베 전 총리. 염원의 헌법 개정을 언급하며 논의의 선두에 서자고 호소하였습니다. これで最大の政策グループですから当然岸田政権をしっかりと支えていく背骨でありたいと思っています。 제2파벌이 된 아소파와 함께 키시다 정권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我々はこの岸田政権のど真ん中できっちり従来通り仕事を果たしていく。 또 타케시타 회장의 사망에 따라 회장 자리가 공석이었던 타케시타파는 모테기 간사장이 회장으로 내정되며 조만간 모테기파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한편 파벌 회장이 선거에서 낙선하고 소속 의원이 7명으로 줄어든 이시하라파는 バッジを今なくしましたんで石原派はですね今日をもって幕を下ろ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이시하라파는 파벌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 나갈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수탁 생산업체인 대만 TSMC. 새 공장이 지어질 코마모토현에서는 기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千載一遇のチャンスではなかろうかというふうな気持ちでおります。すごいなと思いながらね、ますます発展する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けどね。 일본 내 최첨단 반도체 공장이며 새로 1,500명 이상의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도 좋아지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이처럼 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我が国のミッシングピースを埋めるものであると認識しております。率直に歓迎したいと思います。 이렇게 얘기한 하기우다 경제산업상. 반도체 수탁 생산으로 세계 최대 업체인 TSMC를 일본에 유치하는 것은 경제산업성으로서는 염원이었습니다. 키시다 정권은 총 투자액의 약 절반인 수천억 엔의 보조금으로 전면 지원할 방침입니다. 자민당의 반도체 의원 연맹에서 아베 전 총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今までの産業政策でやってきた例えば補助金もそうですがその延長線上ではなくてまさに異次元のものをやらなければいけないと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보조금. 키시다 정권은 당시의 전략을 충실하게 실행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세계에서 50%를 점유하고 있던 일본의 반도체는 현재 10% 정도밖에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간 경제산업성이 주도해온 국가 프로젝트는 속속 실패하며 잃어버린 30년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기술 싸움이 격해지는 가운데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이 국가안보 관점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장 유치에 학술계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한 도쿄대학의 쿠로다 교수는 もちろんこの価値は十分にあると思います。iPhone だったりとか、あるいはプレイステーションであったりとか、最近だとテスラの自動運転の中にも使われてますし、データ駆動型の社会を築く非常に重要なそういったところにたくさん使われるようになるでしょう。その証拠に今後10年間で半導体市場は現在の50兆円市場から100兆円市場になるという予測もあります。 독일이나 싱가포르 등도 TSMC의 공장 유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공장의 유치가 결정되었을 때의 기분에 대해서는 待ってました。あまり裏側のお話できることはないんですけども、長く続いた日本と台湾2国間の良好な関係、アカデミアのチャンネルが重要な役割を果たすということもあるんだろうと思います。 앞으로의 과제는 신공장을 계기로 일본이 다시 한번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입니다. 工場の技術はおよそ10年前に先端だった技術なんですが、それでも国内では最先端技術になります。これで終わっては何の意味もありません。この工場をいかにみんなでフルに稼働するか、いっぱいにするかというところが第2、第3の矢として重要になるんだろうと思います。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른 보조금으로 일본 반도체 시장의 부활을 노리는 키시다 정권. 더 이상의 실패는 용납되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의 관광 수요 환기책인 고투 트래블에 대해 정부가 내년 2월경 재개를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개에 있어서는 백신의 접종 증명과 음성 증명서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할 방침입니다. 또 휴일이나 명절 등의 이용이 치우치지 않도록 평일의 할인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개 시기에 대해서는 연말연시의 감염자 수 추이나 복용력의 실용화를 위한 상황 등을 보며 내년 초에 판단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업 간 거래되는 물건의 가격을 나타내는 일본의 기업 물가지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상승하며 40년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일본은행이 11일 발표한 10월 기업 물가지수의 속보치는 2015년의 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107.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본이 버블 경기에 들어간 1986년 2월 이후 35년 8개월 만의 수준입니다. 고유가의 영향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이 오른 것이나 철강과 구리, 알루미늄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것이 큰 요인이었으며 엔화 약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개월 연속으로 웃돌았으며 지난달 상승률인 8%는 제2차 오일 쇼크로 유가가 급등했던 1981년 1월 이후 40년 9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로 기업과 가게의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